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4조 사용자 행위 추적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분석 도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작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란 가상화된 서버와 서버 사이에서 작동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식별하고 보관, 분석,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중 클라우드 포렌식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를 이용한 범죄가 있었는데요. 범죄의 증거를 클라우드에 은닉했다가 발각되었던 사건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불법 촬영물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적인 사진만 저장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교묘하게 휴대전화에서는 숨기고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는 수법으로 사용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른쪽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클라우드가 보편화됨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포렌식 중 클라우드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포렌식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렌식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고 수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포렌식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대량의 로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용자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 행위 추적 도구를 개발하거나 로컬 로그에 대한 분석, API를 통한 온라인 로그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 행위 로그 분석 후 결과의 형태가 표나 로그 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위해 저희의 프로그램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두 클라우드를 분석하고 로컬과 온라인 로그 두 가지 모두 분석을 진행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타임라인이 시각화된 채 사술 형태로 작성하여 직관적이고 상호 연관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구에 대한 설명 전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인 2022년 클라우드별 유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에서 각각 44.8%와 25.5%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두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분석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의 종류에 따라 API 로그는 토큰을 통해 웹에서 응답받은 로그를 수집하며 로컬 로그는 기기 내에 있는 파일을 통해 로그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로그에 대해 전처리를 진행하여 행위를 분류 후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분류한 파일을 GUI에 출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행위를 찾아 선택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행위에 대해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세부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기초 설계를 기반으로 구현된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UI입니다. TK-인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왼편에 스토리지 선택 및 분석 시작, 타임라인 변환과 같은 각종 버튼을 배치하고 오른편에는 전 처리된 내용이 출력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뉴바에서는 저장과 초기화, 도움말과 같이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과 API 모두 전체적인 전처리 과정은 동일합니다. 각 스토리지에서 로그를 수집하여 분석 가능한 행위들을 분류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로컬의 경우 기기의 특정 경로에 있는 로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해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에서도 필요한 정보가 있는 특정 테이블의 특정한 컬럼만을 이용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API의 경우 요청을 보내게 되면 사진과 같이 JSON 형식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해당 응답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식으로 전처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전처리 방식을 구글 드라이브 로컬 중 메타데이터 SQLite DB에 대한 파일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했을 때 아이템즈, 레이블즈, 쿼리스 등 다양한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중 사용자의 행위로 분류할 수 있었던 테이블은 아이템즈 테이블이었기에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전처리만 진행됩니다. 해당 테이블의 컬럼에서도 프로토타임스 테이블 아이디와 같은 컬럼은 불필요함으로 제외되며 행위 분류에 필요한 컬럼만을 사용합니다. modified date 컬럼을 통해 수정 행위를 분류하고 view by metadate 컬럼을 통해 파일 확인 행위를 분류, shared with metadate 컬럼으로는 공유 행위를 분류하고 is 통과, traced 두 컬럼을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컬럼들이 각 행위를 잘 나타낼 수 있게 전처리가 진행되며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CSV 파일은 왼쪽 사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은 검색 및 정렬 기능입니다. 검색은 기본적으로 입력창에 검색어가 들어오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행만 임시 리스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기존 내용이 출력되는 트리뷰의 내용은 삭제 후 검색 결과만 표시되며 입력창에 빈 내용을 넣으면 기존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게 됩니다. 정렬의 경우 정렬할 열의 값과 각 항목의 아이디를 묶은 새로운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하여 정렬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 열마다 정렬 기능을 추가하여 트리뷰에 정렬된 데이터를 재삽입하는 방식으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다음은 타임라인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의 타임라인 변환 버튼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PDF 페이지스 모듈을 활용해 데이터가 시간선으로 자동 정렬 후 PDF로 출력되고 각 페이지에 정렬된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됩니다. 파일의 이름과 행위의 유형에 따라 로그 데이터의 설명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행위 유형에 맞는 서술을 각각 구성하여 긴 텍스트를 페이지 내에서 알맞게 줄바꿈하여 타임라인을 가독성 있게 배치합니다. 드라이브와 행위 유형별 고유 색상을 지정하고 범례를 추가하여 시각적인 구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타임라인에서 색상만으로 작업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텍트 모듈을 사용하여 파일 인코딩을 감지하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올바르게 불러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위치에 정확히 시각화하여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음 오버레이 기능은 필로우 모듈을 활용하여 앱 실행 시 사용자에게 초기 안내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앱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앱 실행 시 첫 번째 안내 이미지는 TK 인터의 레이블 위젯을 통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안내 이미지를 클릭해 다음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각 이미지는 설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안내 이미지가 표시된 후에는 레이블 위젯이 제거되고 자동으로 메인 UI가 활성화되어 사용자가 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파일과 도움말 메뉴입니다. 파일 메뉴는 저장 기능, 새로 시작, 종료 기능을 제공하며 도움말 메뉴는 앞에 오버레이 이외의 상세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장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며 파일의 이름과 경로는 기본값인 selected 폴더와 드라이브명 언더바 행위명으로 이름이 설정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 사용 시 사용자가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새로 시작의 경우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초기화시키고 새로운 스토리지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도움말 메뉴는 프로그램 시작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좌우 버튼과 번호 입력을 통해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에 대한 로그 분석을 진행하고 사용자 행위 패턴을 분류하였습니다.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분류한 행위를 기반으로 전처리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7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여 로그 분석 기능을 구현하고 GUI를 설계하였습니다. 10주차부터 11주차까지는 앞서 개발한 도구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편의성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오류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2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이때까지 수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회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과 학회지 논문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물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먼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미지가 3장이 나눠 출력됩니다.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토큰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로그가 메인 화면에 출력됩니다. 여러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 로그를 선택하고 이 로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명에 맞게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선택을 누르면 고를 수 있는 4가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그를 확인하고 싶은 스토리지를 선택합니다. 만약 API를 선택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토큰을 얻어 입력합니다. 로컬은 프로그램을 동작한 컴퓨터 기기 내에 있는 파일을 로드하는 방식이기에 토큰 없이 진행합니다. 분석 시작을 누르면 오른쪽 메인 창에 분석한 로그 정보들이 출력됩니다. 탭에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로그 데이터가 정리되어 출력됩니다. 만약 특정 로그를 찾고 싶다면 검색과 정렬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로그를 찾았다면 클릭을 통해 선택하여 아래 창에 선택한 로그만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로그는 CSV 파일로 저장하여 타임라인의 시각화된 형태를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창의자가 로그 데이터가 확인하기 어렵다면 새 창으로 열어 크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일 메뉴에 저장을 누르면 선택한 로그가 지정된 이름과 경로의 CSV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을 저장한 다음 타임라인 변환 버튼을 누르면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타임라인이 시각화되어 PDF로 저장됩니다.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위에 대한 구분이 색상으로 정리되어 있고 시간 구분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물인 합해진 논문입니다. 서론, 관련 연구, 로그 분석을 통한 사용자 행위 분류, 로그 분석 도구 개발, 결론으로 논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점에 대해 서술하였고, 로그 분석을 통한 사용자 행위 분류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와 드랍박스에서 분석한 내용과 행위 분류를 진행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로그 분석 도구 개발에서는 해당 도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의 장점을 6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